네, 안녕하세요. 선진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2022년 선진국 투자 유망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시장이나 기업 상황을 핵심적으로 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그리고 공공 인프라 정책을 드디어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점,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백투 오피스, 즉 사무실 근무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해외 여행이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이슈, 노동력 부족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업이 받고 있는 비용 상승 압박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이 아무래도 비용 통제 모드를 계속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전환 부분의 투자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는 내년도 배경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내년도 투자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테마를 5개로 나누었습니다. 친환경 정책 모멘텀, 미국의 비주택 건설 경기 회복, 기업의 출장과 해외여행 반등, 가격 정가력이 높은 기업의 선전, 클라우드 모멘텀의 고공행진은 계속, 이렇게 5가지고요. 이 5가지 주제에 맞춰서 유망 종목들, 또 관심 종목들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제별로 토픽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바로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 세제 지원책이 기존 법안에는 매년 축소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또 올해 만료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마련되는 세제안에는 기존에서 축소하지 않고 26%로 2027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고요. 일정 조건에 충당하면은 30%로 늘어나는 새로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런 세제 지원책을 바탕으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토픽을 저희는 엔페이즈 에너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엔페이즈 에너지는 주거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1위 사업자인데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 전지가 모여서 모듈이 되고요. 이 모듈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 에너지를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런데 기존 인버터 제품과 달리 이 각각의 패널에 작은 인버터를 부착해서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이는 게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인데요. 이 마이크로 인버터의 대표 사업자가 바로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태양광 에너지 목표는 상당히 야심찹니다. 현재 지금 미국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인데요. 2035년까지 4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020년대 태양광 설치 규모가 약 76기가와트였다면 내년부터 매년 2025년까지 매년 30기가와트씩 추가 확대를 하고요. 2030년까지는 60기가와트씩 확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태양광 설비 시장이 그만큼 가파르게 확대된다는 말이고요. 미국에서의 태양광 설비 시장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주거용 중에서도 이 인버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올해 약 50% 점유율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더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인 세제 지원책과 또 직접적인 지원책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엔페이즈 에너지의 서비스 가능 시장이 2020년에 약 41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41억 달러로 3배 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시장 확대가 이렇게 커지면서 즉 매출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EPS 역시 2023년까지 연평균 41%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 전망치입니다. 만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이 시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비주택 건설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이 왔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미국 건설 경기는 주택 건설이 큰 활성을 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주택 경기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전년 대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주택 건설이 드디어 2022년부터 큰 폭의 성장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바로 이러한 점은 미국 정부의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나 교량, 수도 등 이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출범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공공 인프라 부분의 예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 수혜주로 유나이티드 렌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탈은 이런 건설 중장비 렌탈 1위 사업자입니다. 이 건설 장비 렌탈 시장은요, 건설 시장이 침체를 겪을 때는 더 크게 침체를 겪고요. 회복기에는 반대로 더 큰 반등폭을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이 비주택 건설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만큼 렌탈 시장 역시 지금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일반 건설 프로젝트보다 이러한 정부 주도하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런 장비 렌탈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트는 이 유나이티드 렌탈의 매출액 전망치인데요. 이러한 전망치에는 지금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출범이 되어서 시작이 되면 이 매출 성장치가 의미 있게 빠르게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반등 종목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출장, 해외여행 반등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율 그리고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항공 여객을 이용한 결제 규모를 보면은 8월까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조금씩 개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위드 코로나 관련 반등에 있어서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기업은 델타 항공입니다. 델타 항공은 이제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 기준까지 운항 좌석 거리당 매출, 즉 단위당 매출이 경쟁사 대비 최대 10%가 높은 프리미엄 항공사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프리미엄 좌석 비중이 그만큼 매출액에서 큰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출장용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쟁사 대비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기업 출장이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델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출장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차트는 미국 10대 도시 평균 지금 사무실 출근 비중입니다. 즉 백투 오피스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9월까지 계속 저점을 찍고 10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지금 미국 10대 도시 평균으로 봤을 때 최근 약 38%, 즉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서 내년에 백투 오피스는 더욱더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백투 오피스가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게 바로 출장 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출장 이 관련 항공 여행 건수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9월까지 똑같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는 이제 9월까지만 나오는데요. 10월부터 이제 반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역시 이 수요와 똑같은 모습으로 10월부터 계속 반등세를 보이고 내년도에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업 출장과 함께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1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 개방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국제선 예약이 45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러한 해외 여행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뭐 항공 관련한 수혜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제가 특히 이제 델타 이 항공을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델타 항공이 프리미엄 항공사로서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타격이 컸던 부분이 이제 내년에 반등이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장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비즈니스 좌석 비중도 높고 전체적으로 단위당 매출액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출장과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형성된 이 매출액 추정치가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주제는 바로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급망 이슈라던가 원재료 상승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비용 증가 환경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비용을 소비자가로 전가할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측면에서 항상 선전하는 모습을 과거에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요. 2022년 지금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가격 결정력,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각 섹터별로 브랜드 파워가 높고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높은 사업자들이 상대 피어 그룹 대비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저희는 나이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키가 올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상당히 매출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운송 대란도 겪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됐고요. 또 매장 폐쇄, 또 중국의 불매 운동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내년도의 반등세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가 스포츠웨어 경쟁사 대비 워낙 높아서요. 정가 판매 비중이 65%를 상회하면서 경쟁사 대비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격 전가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말입니다. 또 스포츠웨어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가 내년 2월부터 이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이 있고 여자 유로 2002년 같이 전체적으로 대형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포진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기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일어나는 연도에는요, 이런 스포츠웨어 사업자들이 실적 모멘텀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나이키가 수년 전부터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죠. 즉 직접 판매 비중을 전략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러한 전략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녹색 선이 DTC 비중인데요. DTC 비중을 지금 꾸준히 올려서 거의 40% 가깝게 올렸는데, 이 녹색 선이 올라가는 것만큼 회색 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색 선은 GPM, 마진 추이입니다. 즉 그만큼 이 직접 판매 비중이 올라갈수록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마진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년도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 그런 환경에서 이런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익 개선세 역시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중국에서의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됩니다. 중국에서 나이키는 2020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가장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온 대표 글로벌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뭐 여러 지정학적 이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모멘텀이 좀 꺾였는데요. 지금 최근 가을을 기점으로 사실상 불매 운동은 일단락됐고요. 겨울부터 이제 연말 시즌, 쇼핑 시즌을 시작으로 서서히 반등을 해서 내년에는 그동안 나이키가 중국에서 어떤 인기를 누렸던 그런 선호도 그대로 어떤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역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저희가 주목하는 테마가 이제 클라우드 모멘텀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이 비용 전략을 보면요. 기업 비용을 통제하면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즉 전체 IT 비용에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2020년에 9% 정도였다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022년에는 거의 20%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비용 통제를 열심히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보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내년에 크게 확대할 비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모멘텀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퍼블릭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서비스도 대표 강자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대표 수혜 기업입니다. 보시면 특히 대기업 고객 기반 시장에서 가파르게 도입률을 높이면서 아마존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최근 시행한 대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런 서베이를 보면은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양 서비스 지출 규모를 가장 크게 늘리는 사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실적 추세 역시 클라우드 모멘텀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역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모멘텀이 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이 많고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오롯이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5가지 유망 투자 테마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일부 예를 들면 정책 모멘텀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높은 종목들인 만큼 주가의 변화가 있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